네, 잔명거진 매주 목요일 따뜻한 잔소리라는 타이틀로 구직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네, 고민 상담은 물론이고요. 희망 분야의 채용 정보에서부터 관심 기업의 정보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02845-1901, 1902 두 대의 전화와 함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할 수 있는 번호 샵 8181번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죠. 맞습니다. 예. 지금 하단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내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소로 취업에 관한 다양한 문의사항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첫 번째 고민 의뢰자의 사연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인지 강주리 캐스터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따뜻한 잔소리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올해 나이 24살 미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여학생입니다. 시각 디자인 계열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희망하는 디자인 계열은 일반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곳에서 경력을 쌓은 뒤에 좀 더 좋은 환경인 곳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또 제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해도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 막막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세한 고민 이야기는 스튜디오를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처음 들어보는 학과, 예, 미술경영학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인가요? 네, 뭐 예술과 경영을 복합적으로 배우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시각 예술 분야의 영역에서요, 전시 기획이나 아트 마케팅, 미술품 유통과 관리, 또 미술관과 뭐 갤러리 경영과 같은 미술 산업의 이제 첨단 경영 원리를 접목시켜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인데요. 미술 문화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특색 있는 학과에 진학하고 있는 다니고 있는 취준생인데요. 자, 이분에게 저희가 따뜻한 잔소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술경영학과 학생이시고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들은 어느 정도 들어봤습니다. 체크를 해두었는데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에게 직접 정말 궁금한 것들 무엇인지 한번 질문 지금부터 줘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디자인 계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면접 서류 준비 시에 개인의 포트폴리오나 아트웍을 준비할 때 원하는 회사 스타일에 맞춘 작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은 회사 브랜드 이미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성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좋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 분야에서 이런 디자인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제 개성을 좀 뚜렷하게 담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였으면 좋겠고, 채용 공고상에 뭐 본인 이제 어떤 과제를 주거나 또 그 기업 맞춤으로 만들어진 우리 기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덧붙여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술 경영학과인데 시각 디자인 계열로 이제 취업을 희망하고 계세요. 그 전공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특화적으로 이런 쪽 분야를 위해서 준비한 포트폴리오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웹 디자인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요. 문화예술 쪽으로 웹 디자인을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갖추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혹은 지금 뭐 그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것들 보시면은 내가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 방향하고 그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또 먼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이 좀 잘 해결이 되셨나요? 네. 저희가 질문 하나 정도 더 받아볼게요.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네. 제가 처음부터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곳에서 경력을 쌓은 뒤 이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특별히 있다면 무엇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혹시 가지고 있는 스펙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제 경기에서 인턴 한번 했었고요. 네. 제가 디자인 쪽으로는 경력이 없는 상태라 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네, 일단 디자인 분야라고 하면은 일단 경력직 위주로 많이 선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턴이나 뭐 1년 미만 혹은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기업을 먼저 선택을 해서 내가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은 참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내세우거나 경험이라고 할 것들이 특별히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기업이나 좋은 기업에서 선택을 하기가 조금 어렵고 나보다 쟁쟁한 또 그 경쟁자들이 또 많게 되면은 또 내가 자연스럽게 탈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실무적으로 작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곳에서도 포트폴리오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잘 챙겨두시고 면접을 볼 때 보통 개인 포트폴리오를 주로 많이 갖고 가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좀 더 1대1로 면접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좀 충분히 소통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이제 지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작은 업체에서 좀 더 이제 가족적인 그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정해 봤을 때 채용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궁금하신 점 하나 정도 질문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취업을 앞두고. 제가 대학원 진학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취직에 실질적으로 대학원 진학이라는 타이틀이 도움이 되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네. 네, 지금 웹디자인 쪽을 선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적인 경험이 훨씬 더 필요하고요. 만약에 대학원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내가 학문적인 깊이를 좀 가져가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가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판단하기에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뚜렷하게 가지시고 대학원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데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 경험 혹은 학벌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대학원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좀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잔명거진에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만 전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들이 항상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애청자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번에 또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결도 목소리가 밝아진 상태에서 그러게요. 전화를 끊는 다행이에요. 것 같아서 저희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일단 뭐 일반 직군과는 거리가 좀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도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예체능 계열의 이런 전공자들 많이 만나시죠? 네. 취업을 할 때 더 힘들어하나요? 어떤가요? 네, 특별히 더 많이 힘들어하고요. 왜냐하면 채용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신입 직원들을 뽑는데 조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실무 경험, 중소기업이라고 한다면 실무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많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력직 위주로 많이 선발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대기업이라고 하면 스펙을 또 많이 보고 있고 또 그 밖에 또 다른 공모전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뽑는 인원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네,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저희 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잔명거진의 문을 많이 두드려 주시는 것 같고 네네. 이렇게 직진으로 못 가면 이제 돌아가는 전략 앞서서도 이제 이분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좀 해당이 되는 분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직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작은 기업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들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작은 싶어요. 데서부터.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부족한 것도 일단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또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디자인 그 작업을 한 결과물 자체가 이게 생산성으로 이어진 수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위에서
빨리빨리 결과물을 내기를 요구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실무적인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런 측면에서 작은 데에서도라도 괜찮으니까 내가 이런 업무를 다양하게 해봤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착실하게 경력 관리를 해나가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먼저 좀 중소기업에 갔다가 나중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 계열에 있어서 대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기업 그룹사를 보면은요, 제조업체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 계열을 뽑고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신입 직원을 뽑을 때는 0명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일반 제조업이라고 해도 뭐 영업 직군은 굉장히 뭐 몇백 명 단위로 뽑기도 하겠지만 디자인 계열은 그만큼의 그 적은 수의 인원을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고, 또 그 밖에 이제 본인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건 그냥 외부 에이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또 많은 인원수의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조업종이라던가 뭐 패션 의류 업종이라던가, 그리고 웹디자인 계열, 아까 전에 그 사례자분의 웹디자인 지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운영하는 것 측면에서 이제 디자이너를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예. 전화 연결 주신 분께서 이 질문 해주셨잖아요. 그 회사에 맞춰서 내가 짜야 되느냐, 포트폴리오를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가야 되느냐. 네. 이분에게만 말고도 다른 모든 취업준비생들에게 해당되는 질문 같아요. 어떻게 인재상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인재상을 내가 몸을 끼워 맞추려고 아무리 해도요, 사실 인적성검사에서 충분히 걸러져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실제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개성을 드러내면서 그 기업에서 맞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인재상에 맞는 사람으로 보이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성을 보이면서도 그 기업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디자인 계열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아마 꽤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께 추가적인 조언 한마디 더 해주실까요? 사실은 디자인 계열에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킬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스킬을 아무리 쌓아도 실제 업무에 가서 그것들을 잘해낸다라고 하는 가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스킬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 결과물이 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고민 상담 의뢰자의 사연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요, 국제통상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제가 희망하는 직무는 인사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사직은 일반 직군에 비해 채용문이 좁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많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입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다른 스펙과는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싶은데 감이 안 잡힙니다. 이 따뜻한 조언 부탁드려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자세한 고민 상담은 스튜디오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망 직무 인사직입니다, 이분.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네. 약간 좀 시작 단계죠. 네, 그렇죠. 일단은 내가 자기 분석 자체는 충분히 되어 있으신지를 사실은 전화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거기에서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이런 건데 그 인사 직무에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우리가 인사 담당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수많은 이제 조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분야에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좀 앉아서 고민하는 중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네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직접 일어나서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또 네.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잔소리를 위해서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직무 희망하시는 거 맞죠? 네네. 예, 그래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에게 질문 하나씩 한번 주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인사 쪽은 인사 담당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부서 신입사원한테 어떤 자질을 보게 될까요? 네, 일단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인사 분야를 왜 선택하고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문과 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해서 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쪽 업무가 저한테 맞을 것 같아서 인사 쪽을 생각했거든요. 네. 혹시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키워드로 말하자면은 소통 능력, 이해력, 공감 뭐 이런 거. 네. 네,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키워드로 제시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뭐 증거를 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내용으로 좀 어필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던가 친화력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사부서에서 가장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을 좋아하고 친화력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정도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것뿐만 그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냥 수다스러운 게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조금 더 선호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조직 행동론 같은 거 경영학과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노무 관련해서 노동법 이런 전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입사하게 되셔서 그런 공부를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게 되실 텐데 미리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저희가 받아봤고요. 이어서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네, 요새 이렇게 되게 막 인문학이다 뭐다 해가지고 책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인사 쪽에 좀 더 그런 걸 강조를 할 것 같은데 인사 쪽을 준비하려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을까요? 추천 좀. 질문의 수준이 높은데요. 이게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인사 담당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 카페, 그냥 일반 커뮤니티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면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한테 이제 여쭤보실 수 있죠. 뭐 도서 추천할 수 있는 책 같은 거 있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쫙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쭤봤어요. 이제 추천하고 싶은 책 있으시면은 좀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HR 챔피언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2003년도 판인데 이게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인사 담당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직접 추천을 한 책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전통과 사람 관리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제 출간한 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학을 강조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인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기업에 시사할 수 있는 점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책이라고 이제 많이 일컬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사 노무 매뉴얼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 분야를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읽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노동법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자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판의 이제 인사 노무 매뉴얼 사례화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에 대한 책을 하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책을 하나 선택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대화를 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뭐 즐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정석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원리나 이론 같은 것들을 먼저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해 주신 도서 목록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어떻게 자신 있으시죠? 앞으로 취업? 좀 자신이 조금 생겼네요. 그래요. 예. 꼭 좋은 소식 저희에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기획이나 마케팅 분야만큼이나 정말 인사 쪽 희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일단은 취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채용 설명회 이런 데를 가보면 이제 그 채용 설명을 하는 분들이 다 인사 담당자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인재를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인사가 만사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데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인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분야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인사직 같은 경우 근데 뽑을 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척이나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준도 까다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핵심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하려면 그만큼 우수해야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뽑는 핵심 그 인원들도 굉장히 적고요. 그럼 거기에 더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수한 사람들이 늘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누굴 선택할 것인가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재 선발 기준 자체가 다른 부서보다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무의 특성상 신입보다는 아무래도 경력직을 더 선호하고 있고 신입 채용은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이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은 그 인력이 일단 많고요. 또 관리가 필요한 기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에서는 당연히 인사부서가 따로 있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런 인재를 관리하려면 그런 만큼 인사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시스템과 체계가 갖춰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서가 따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부서별로 그냥 독립적으로 잘 알아서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따로 인사부서로 두기보다는 인사총무부 아니면 경영지원부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무직군 안에 인사부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채용이라던가 관리 자체를 이제 그 CEO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특별히 이제 이 부서에서 이 다른 부서들을 이제 관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무직을 겸임한다라는 측면에서 인사부서에서 그냥 채용만 뭐 승진 뭐 이런 것만 관리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사무 업무를 잘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조금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직을 희망한다면 나는 무조건 도전한다. 네,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할까요? 네, 일단 저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던가 또 경험치라던가 내가 다른 사람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전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대기업 인사직만 목표로 하시면 탈락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모든 것들을 이제 아울러가지고 내가 인사부서만 희망하기보다는 다른 직무도 있잖아요. 그런 직무를 같이 겸임해서 도전을 하셔야지만 그 중에서 한번 이제 내가 이제 채용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다른 그 다음 이제 비전, 노림수를 가지고서 이제 진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는데 도전을 하시되 내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선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한 번 도전했는데 실패했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도전하실 때는 좀 돌아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국의 인사직무 희망하는 모든 분들 우리 최현정 컨설턴트의 말씀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매거진 1부 따뜻한 잔소리로 꾸며봤습니다. 1부 함께해 주신 최현정 컨설턴트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2부 준비할 시간이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지역별 채용 정보 먼저 만나보시고요. 따뜻한 잔소리 2부에서도 이어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크고 작은 고민들 저희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